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미술사라든가 미술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잘 하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사회, 신체나 사실 미술 아닌 여러 분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미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과학이 미술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의 반대 법칙도 왜 그런 식으로 제가 탐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납득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뉴턴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한 게 지금 와서는 저게 발견을 했지 왜 기존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역사적인 발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를 밝혀낸 것보다 사실 갈릴레오가 얘기를 하기 전에도 배를 타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을 때 세상에 가장 크게 던져진 화두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법칙과 하늘 위의 법칙은 따로 노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구를 향해서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별, 이런 것들은 당겨져 와야 되고, 아니면은 이 지구가 해한테 당겨져 가든지 별한테 당겨져 가야 되는데, 거의 일정한 위치에 해와 달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 사람들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하늘과 우리 지구, 땅의 물리적인 법칙은 따로 논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런 세상의 이치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적인 법칙은 따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력이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주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지구와 그리고 우주도 중력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에,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우주의 법칙 안에 우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지구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는 그런 천국이 존재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진짜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미지의 세계에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과 땅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 밑에 들어가면은 진짜로 지옥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생각해보면 그 전에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반대의 법칙을 생각을 해낸 이유가, 미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면 나와 다른 나라, 저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다른 거지만 사실은 같은 법칙을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중력이라는 것처럼 중력뿐만이 아니라 물론 외계 생명체와 아니면 외계인 행성과 우리 행성에선 다른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 같은 점도 존재를 하지 않을까? 본질적인 것은 같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관점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 사람들로 나뉠 수 있고, 외계인이 아니라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법칙들을 찾아내고 그 법칙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학이나 역사, 사회,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곳에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론을 공부를 한다든가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걸 증명해내잖아요. 실제적인 행위로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방정식이나 이론으로 증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계에 있는 행성을 관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저거를 별을 관측을 하나 보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별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별의 그림까지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사진도 직접적으로 찍기가 힘들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우주로 떠나보낸 그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몇억 광년에서 몇백억 광년 멀리 있는 별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 별을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은 간접적으로 관측을 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100억 광년 멀리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해보자. 아니면 좀 가깝게 100광년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뭐 말도 안 되게 둘 다 먼 거리니까. 자,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우리가 멀리 봤을 때는 이 별에 밝기밖에 안 보여요. 아주 작은 점의 밝기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행성이 지나가면은 정말 미세하게 이 밝기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별을 계속 관측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별이 아주 미세하게 밝음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밝아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별이 뭐 태양 같은 걸 지난다라고 했을 때, 항성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얘가 많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어두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별의 여기를 돌고 있는 행성의 크기까지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제가 알기로는 토성이나 그 정도보다 작은 행성은 관측이 힘들대요. 지구만한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빛에 영향을 주는 크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만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리고 지구 안에서의 생태계나 이 태양계의 생태계를 보고 나서 그것을 우리도 이러니까 저쪽에서도 이런 식의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공부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과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림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대입을 해보고, 그림도 대입을 해보고, 노래를 불렀을 때 발성이나 사람들의 심리, 신체에 대해서도 대입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를 자체로 해서 그거를 다시 또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은 뭐 우주 과학에도 투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에다 투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뭐랄까, 통용되어 왔었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미술만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세상의 법칙을 연구하고 세상 그 자체를 그림에다가 투영을 한다 하는데, 세상의 법칙에 의거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바라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최승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뭐 제가 뭐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잠깐 공부하는 느낌을 좀 내볼까라고 해서 간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반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뭐 우주 물리학이나 여러 가지 양자역학이나 그런 것과 굉장히 상통해 있는 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미래 사회, 그러니까 제가 그려보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지금 뭐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세계관을 만들어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제 그림하고 전시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는 뭐 세계관 전시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세계관이 제가 다 쓰여지면은 일단은 유튜브에서 말로 하는 세계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과학과 미술의 연관성 이라기보다는 최승윤이라는 사람이 왜 저런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 앞에다 넣어야 되는데 끝까지 보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영상 앞에다 그런 거를 못 넣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윤의 작품 세계관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